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침략.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1609년 류큐 침공의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609년 봄, 일본 남쪽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나 되는 사무라이를 태운 100척의 배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류큐 왕국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화로운 왕국을 정복하려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아주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침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한번 보죠. 이건 불과 한 달 만에 한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야말로 전격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십 년 전으로요. 왜냐하면 이 침략의 불씨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류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힘 있는 다이묘들이 눈독 들이던 곳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부터 계속 압박을 받다가 결국엔 사츠마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야망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609년 바로 그 시점에 왜 그렇게 서둘러 침공했는지 그 절박함이 설명이 안 돼요. 진짜 도어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츠마 번. 그들 내부에서 터지기 직전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공의 진짜 동기, 바로 사츠마 번이 몰래 앓고 있던 그 엄청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아시다시피 일본의 운명을 가른 큰 싸움이었죠. 여기서 사츠마 번이 그만 패배한 쪽에 줄을 서는 바람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606년에 대대적인 토지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은지행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가신들이 영주 몰래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비리가 드러난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번 전체 토지의 거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공식 장부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땅이었던 겁니다. 이걸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11만 8천석이에요. 당시 한 사람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거든요. 그게 매년 사라지고 있었다니 이건 번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였죠. 결국 사치마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서 새로운 땅이랑 돈을 가져오자. 류큐 침공은 바로 이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도박이자 유일한 돌파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사츠마 번이 아무리 급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순 없었겠죠. 당시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 바로 도쿠가와 막부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양측의 동상이몽이죠. 사츠마는 당장 번의 재정을 메꿀 돈이 급했고요. 쇼군은 명나라와의 무역을 다시 시작할 창구가 절실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건 달랐지만 류큐 침공이라는 계획이 이 두 가지 목적을 기가 막히게 만족시켜줬던 거예요. 물론 무부도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복속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류큐가 계속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1608년 마침내 쇼군이 사츠마의 침공 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배경을 알게 됐으니 다시 1609년 침공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침공 과정은 그야말로 전광석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3월 4일에 출항해서 4월 5일에 수도인 슈리성이 함락되기까지 딱 한 달하고 하루가 걸렸어요. 500년이나 이어져 온 독립왕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류큐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상비군이 거의 없었어요. 급하게 농민들을 모아서 맞서 싸웠지만 수많은 전쟁으로 단련된 사치마에 정예 사무라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신무기였던 조총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복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침략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츠마고는 무려 13대일 동안 슈리성에 머물면서 보물들을 약탈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체계적으로 모든 보물들의 목록부터 작성했습니다. 당시 사츠마 병사가 남긴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중국산 물품과 희귀한 보물들이 끝도 없이 나왔다. 이건 뭐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영토 정복 그 이상으로 막대한 부를 약탈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결국 이 류큐 침공 사건은 한 나라의 내부적인 위기가 어떻게 주변국에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약점이 이웃 나라의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가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곱씹어 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